안녕하세요.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끌과 갭투자가 난리가 났습니다. 파산과 경매가 쏟아지고 있으며 헐값 매물이 속출합니다. 작년에 지나치게 무리하게 잡은 것이 화근이었는데 집값이 떨어지자 아무리 싸게 내놓아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해외 집값이 급락하면서 당분간 계속해서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상투장에 매입한 영끌과 갭투자의 파산과 경매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아파트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추천해 드립니다. 전화 주십시오. 영끌 갭투자 난리 났습니다. 파산과 경매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끌 갭투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집값 하락 속도가 너무나 빨라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파트가 붕괴되면서 폭탄이 터졌네요. 이제 하루라도 먼저 탈출하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자, 폭락 후에 회복이 안 되는 지역들, 그리고 또 유형은 어떤 것이고 그 사람들은 누군지, 영끌 빚도 못 버티고 경매로 이렇게 많이 추락하게 되면 지금 반토막 경매가 나왔거든요.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폭락 후에 회복이 어려운 것들 꼭 이거 기억을 하세요. 먼저 지역별로 위험한 곳들, 자, 광역시, 지방의 중소도시, 특히 비싼 아파트들 비싸니까 많이 빠질 거 아니에요. 많이 빠지고 신고가를 찍고 올라가야 하는데, 지금 가격보다 높게 올라가야 하는데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지방은 비싼 아파트를 사면 안 돼요. 물론 폭락장에는 사도 돼요. 많이 빠졌을 때 걔가 많이 뛰니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꼭지에서 잡으면 안 돼요. 두 번째, 경기도도 외곽, 그리고 인천은 전체, 경기도 외곽하고 인천 전체. 자, 비싼 아파트들, 고가 아파트들 매수한 사람들, 바로 이 가격대 회복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1기, 2기 완성된 신도시, 그나마 1기 신도시는 조금 기대감이 있어요. 이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너무 오버페이스를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2기 신도시는 새 아파트로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볼장 다 본 아파트예요. 얘들은 3기하고 경쟁을 해야 하는데 3기보다 좋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너무 많아요, 신도시가.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는 지역별로 잡게 되면 위험하다. 유형, 아파트가 아닌 것들,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나홀로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는 아파트지만 무늬만 아파트지 뭐 오피스텔이나 똑같아요. 이번에는 주택이 아닌 것들, 상가,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 그러죠. 생활형 숙박시설, 호텔 이런 거. 토지? 막연한 토지. 인구 감소 지역의 지방의 토지들 조심해야 돼요. 대상, 그럼 누가 위험하냐? 바로 이겁니다. 다주택자와 법인, 꼭지에서 매수한 영끌 갭투자. 영끌 갭투자가 제일 위험해요. 무리하게 투자한 사람들. 자, 다주택 법인은 여러 채를 보유했기 때문에 여러 채가 폭락하고, 영끌 갭투자는 꼭지에 잡아서 폭락 후에 회복이 미지수예요. 도중에 경매를 당하거나 파산될 수도 있어요. 자본금, 수입 대비 무리하게 매입한 사람들이 문제가 되죠. 자, 집값 폭락의 추진 속도가 늦어지고 있네요. 지금 이거 꼭 기억하세요. 지금 이제 얘가 어느 단계까지 왔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 속도가 딱딱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분양이 늦어지고요. 또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거기 조합원들이 빨리 하려고 하질 않아요. 했다 하면 미분양되니까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뭐 1년, 2년 기다린다고 해서 회복될 것 같지가 않아요. 더 나빠졌지. 결국은 분양을 하는데 헐값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분양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빨리 분양하는 건설사가 이기는 겁니다. 금리 인상이 분양을 미룹니다. 9월 전국 분양시장 꽁꽁. 분양 보시면 집값 폭락이 되면 추진 속도가 늦어진다. 아주 중요해요. 먼저 분양이 늦어져요. 분양을 미룹니다. 집값 하락으로 분양을 늦춰요. 왜? 당장 미분양 되니까. 미분양 급증했죠. 분양해도 미분양이 될 게 뻔하니까 시기를 조절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단기간에 회복 안 되기 때문에 빨리 할수록 좋다고 저는 그랬어요. 결국은 분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미분양이 나게 되고요. 그냥 미분양이 아니라 이제 최악의 미분양이 나겠죠. 조건이 완화될 겁니다. 뭐 계약금 5%, 10%, 뭐 전매 제한 없고 또 떨이 분양, 할인 분양을 할 겁니다. 30%까지.
자, 재건축도 문제가 돼요. 지금 재건축 속도 빠른 곳 있죠. 자, 얘들마저도 폭락을 하게 돼요. 하락장에는. 갭 차이가 크고 재건축이 특히 많이 빠지는 이유가 전세하고 매매가가 차이가 커요. 그리고 투자자가 많은데 투자자가 실종돼 버려요. 그리고 속도가 늦습니다. 왜? 속도를 늦추겠죠. 지금 당장 분양을 하게 되면 조합원들 손실 보잖아요. 일반 분양, 미분양 되면. 집값 하락으로 조금 늦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2, 3년 있다 분양한다고 예측을 했던 것들이 그거보다 한참 뒤늦은 2에서 7년 이렇게 늦어져 버려요. 당장 내년에 한다고 계획을 잡혔던 것들이 이렇게 늦어져요. 분양가를 인하할 수밖에 없어요. 왜? 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조합원 부담이 커집니다.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요. 조합원이 분담금을 안 내려고 하게 되면 분양가 결국 그대로 때려가지고 미분양 터져서 나중에 엉망진창이 되겠죠. 재개발도 똑같아요. 재건축이나. 재개발 폭락, 거래도 안 되고 지금 여러분들 재개발 속도 빠른 것들도 피가 내려가고 있고 또 약간 속도 늦은 곳은 거래도 안 되고 빌라 다가구 안 팔리잖아요. 가격 급락. 속도 늦춥니다. 집값 하락으로 역시 2년에서 7년이 늦어질 수가 있어요. 역시 분양가 인하할 수밖에 없어요. 미분양을 방지하려면. 그러면 조합원 부담이 증가하게 되겠죠. 이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속도가 빠르더라도 이 분양, 재건축, 재개발이 속도가 늦어지는 이유는 집값이 폭락을 하기 때문에 이제 세계 집값 대폭락. 자, 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중국, 호주 바로 오늘자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우리나라 집값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집값이 한꺼번에 같이 떨어지니까 위험한 거예요. 한국 이미 실거래가 기준으로 20% 이상 폭락을 했고 세종이나 대전 같은 경우는 30%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1, 2년 빠지면 반토막이 나겠죠. 자, 미국 2013년 이후 최대 하락입니다. 주로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약 20% 넘게 폭락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크기까지는 아직 안 떨어졌어요. 확산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자 2022년 현재 23%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점점 더 하락폭이 확대. 영국 자 모기지를 중단했어요. 지금 집값 폭락하고 난립니다. 위기예요, 위기. 영국발 금융위기 터진다고 여러분들 한번 영국 한번 쳐보세요. 경제. 그러면 금융위기 터진다는 뉴스 많이 나와요. 중국 14개월 연속 하락. 1년이 아니네요. 이제 14개월 연속 하락. 이 사람들은 10% 떨어졌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뭐 공산주의야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는 나라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30% 이상 지금 이미 떨어졌어요. 30%가 뭐예요? 반토막에도 지금 안 사고 있고 빈집 넘쳐나지. 미분양 넘쳐납니다. 호주, 뉴질랜드 심각하죠. 현재 표면적으로는 10% 이상 급추락하고 있는데 많이 빠진 곳들 멜버른이나 이런 곳들은 거의 15% 넘어가고 있답니다. 이제 세계 경제 침체 심각. 자, 물가, 금리, 경기, 자산 이게 진짜 중요해요. 세계 경제 침체 가능성이 98%라고 파이낸셜 뉴스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자, 이 네 가지를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물가가 급등하니까 금리가 인상되고 금리 인상으로써 경기 침체가 되고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자산이 폭락을 하는 거예요. 먼저 물가 급등, 특히 이거의 근본 원인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장기화되기 때문이에요. 이 사태가 장기화. 전쟁만이 물가 급등을 일으킨 건 아니에요. 코로나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양적 완화, 돈을 무진장이 막 퍼담아 갖고 이러니 물가가 폭등하지 않겠어요? 전쟁과 코로나가 원인입니다. 자, 미국 무려 8.3%, 유로존 이번에 자, 여러분들 10%까지 폭등했어요. 유로존이.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유럽이? 2023년 소폭 하락. 그러니까 올해는 제일 꼭지를 찍고 내년에는 약간 빠질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조금 빠져서는 안 돼요. 좀 많이 빠져야 금리 인상이 안 됩니다. 금리 인상 미국 23년 고금리. 즉 올해도 고금리지만 내년에도 고금리고 내년에는 조금 금리가 줄어드는 정도에 끝나기 때문에 뭐 주가가 뛴다든가 집값이 뛴다든가 할 가능성은 적어요. 세계 기준금리 계속 인상하고 있죠. 연말에 미국은 4.5, 우리나라는 3%대가 되리라고 전망. 2023년 고금리가 지속된다는 게 문제예요. 경기 침체 볼까요? 금리 인상하고 자 긴축 정책, 특히 미국의 긴축 정책, 자국 이기주의 팽배. 자기 나라만 살려고 지금 미친 듯이 혈안이 돼 있어요.
미국을 비롯해서 뭐 각종 강대국들, 물론 자기 나라가 우선이죠. 그렇지만 좀 협의를 하고 전체적으로 이 난관을 극복하려고 하지를 않고 자기가 대통령 더 해먹으려고 뭐 중간선거 뭐 러시아하고 중국은 기댈 게 없어요. 빨갱이들은 답이 없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 코가 석자예요. 지금 에너지 문제 때문에. 23년 미국은 0.5% 성장. 내년에 올해는 그래도 1% 넘게 성장하고 내년에 0.5. 우리나라도 2.2로 줄어들었어요. 빨라야 24년에 회복. 자산 폭락, 주식, 부동산 폭락하는 거 알죠? 달러 대비 모든 나라의 화폐가 지금 엉망진창이야. 주식 50%, 집값 40%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요. 2023년은 올해보다 더 위기다. 이제 매도 갈아타기 타이밍 4가지 가르쳐 줄게요. 자, 10억짜리 하나 예를 들면, 자, 여러분들이 매도 이제 1주택자가 무조건 집을 팔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사실은 알아야죠. 지금 집값이 계속 빠지고 있는 이제 머리에서 한 가슴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한 배 정도 온 것 같아요. 자, 지금 매도했을 때, 하락하는 과정에서 매도했을 때, 완전 바닥까지 떨어진 다음에 매도했을 때, 그냥 끝까지 보유했을 때의 수익률을 비교해 드릴게요. 이건 갈아타기 위해서 매도를 한다 이 말이죠. 지금 매도, 최고가 10억인데 지금 8억 매도하면 2억 손실 받네요. 자, 1에서 3년 하락장으로 예측이 되는데 바닥장 18억짜리를 10억에 매입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0억 아파트 26억으로 올라갑니다. 결국은 자, 16억에서 손실 2억을 빼니까 순이익이 14억 정도예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미리 매도하면, 지금이라도 매도하면 그냥 끌고 가는 것보다 엄청난 이익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락 과정에서 최고가 10억이 이번에는 7억이 매도, 3억 손실 받네요. 13년 하락장, 바닥장에 이제 매도하고 대충 살다가 그때 매수를 하는 거야. 16억이 9억, 이번에는 18억짜리 못 잡고 16억이 9억으로 떨어진 걸 잡겠죠. 대략 이제 하락장에 매입. 9억 아파트 20억으로 올라가서 13억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23억 차익이 손실분 3억을 뺐더니 순이익 10억. 자, 어때요? 과정상 매도했더니 4억이나 손해봤죠? 자, 바닥에서 이제 매도하는 겁니다. 바닥에서 갈아타기죠. 최고가 10억, 바닥 5억 매도, 5억 손실받네. 자, 1에서 3년 하락 바닥장에 아예 13억짜리를 사요. 비싼 걸 사는 거야. 얘가 7억으로 떨어졌으니까. 7억짜리를 매수하는 거죠. 자, 바로 매입하는 거예요. 바닥에서는. 이때는 기다리는 거지만. 자, 분석. 7억 아파트 19억까지 올라가서 12억이 됐는데 5억 손실 봤잖아요. 결국은 순이익은 7억. 14억, 10억, 7억. 이번에는 끝까지 자기 걸 그냥 끌고 가. 아니, 세상에 수도권에 아파트, 좋은 아파트가 몇백만 개가 그렇게 좋은 게 많은데 자기 거 좋지도 않으면서 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최고가 10억. 그대로 끌고 가면 바닥에 5억. 자, 보유하면 5억 손실 받네요. 1에서 3년 하락장. 그대로 끌고 가요. 10억이 5억. 그대로 보유. 분석. 5억 아파트 결국 14억까지 뛴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10억이 5억 손실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 결국은 10억 이익 받지만 5억 손실 봐서 순이익은 대략 5억 또는 4억 정도 되는데 어때요? 14, 10억, 7억, 4억. 한마디로 먼저 던지는 사람이, 하락장 바닥보다 먼저 던지는 사람이 이익이 많고 본인의 아파트를 고집스럽게 끝까지 끌고 가는 사람이 제일 피해가 크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매매 전세값, 월세 급증과 주택 구매자 분석. 폭락장이 오게 되면요, 하늘이 준 기회예요. 그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추가 매수는 못할 망정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아파트로 갈아탈 생각을 하셔야 돼. 역대급 거래절변과 후폭풍 여기 보세요. 세상에. 매매는 이렇게 줄어든 거 보세요. 보이죠? 19년부터 쭉 줄었어요. 이렇게. 자, 여기 빨간색 보세요. 자, 전월세는 이렇게 늘어났어요. 물론 요즘 와서 조금 거래량 줄고는 있지만 이렇게 너무 임대 쪽으로만 쏠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집값 빠질 것 같으니까 안 사는 거지. 서울 지역의 아파트 임대료. 세상에. 자, 전세는 줄어들고 있어요. 갈수록. 근데 월세가 급증하고 있어요. 왜 월세를 사느냐? 전세로 살다가 집값 타이밍을 놓칠까 봐. 왜? 전세로 묶여버리잖아. 근데 월세는 상대적으로 보증금만 있으니까 빠져나올 수가 있어. 이해 가세요? 못 빠져나와도 그냥 나왔다가 월세만 좀
버텨주면 돼요. 월세만 주고. 근데 전세는 돈을 못 빼. 3년간 주택 구매자 10명 중에서 3명이 갭 투자 목적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긴 해도 전세기구 투자하는 갭 투자가 실거주 투자를 압도합니다. 몇 배 압도하느냐? 수익률 3배. 실거주로 1억 벌었으면 갭 투자는 3억. 3억 벌었으면 9억. 잊지 마세요. 자, 전체적으로 150만 명이 있다면 약 12만 정도가 갭 투자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가파른 집값 하락과 미분양 대폭락 사례. 이거 보세요. 진짜 이게 여기가 지금 0이야, 0. 0 밑으로 떨어졌는데 좀 가파르지 않아요. 이렇게 그대로 내려가죠. 미분양 증가하는 거 보세요. 2018년부터 22년까지. 이렇게 갑자기 올해 들어서 갑자기 늘어났죠.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가 나중에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요. 특히 3기 신도시 분양할 때. 여기 보세요. 자, 헬리오시티 22억이 13억. 반토막 났네요. 일원동, DH자이 개포. 자, 84하면 34평이죠. 24억이 15억. 엄청나네요. 9억 빠졌고. 도곡동, 대림 아크로빌 27억이 21억. 와, 6억 정도 빠졌고. 신반포 사업, 이천동 6억 빠졌고. 3위 아파트.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자, 한국 시중금리와 미국 모기지 금리. 여기 보면, 자,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지금 6.81, 7.14까지 거의 6, 이렇게 전세대출이네 뭐 해가지고 다 6, 7%에 가깝고, 미국의 금리 인상 모기지론도요. 여기 보세요. 6.5 언저리까지 지금 오고 있어요. 5%는 한참 돌파했고. 결국 우리나라와 미국이 이게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이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두 나라 다. 자, 이제 수입 물가에 당했다. 왜? 원달러 환율 이게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생산성도 낮아지고. 여기 보세요. 지금 적자 폭이 매월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면 적자예요. 적자. 이런 적이 없어요. 지금 현 정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바짝 차려야 돼요. 여기 보시면 전 세계 22년 전망보다 23년 전망이 더 안 좋아요. 전 세계 볼까요? 올해는 3.0 전망인데 내년에 2.2로. 그러니까 내년이 더 안 좋다는 것은 주가라든가 가상화폐라든가 부동산이 못 갈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2.8에서 2.2, 미국도 1.5가 0.5. 자, 이제 보면 미국 경제 성장률 보세요.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률도 낮아지고 있잖아요. 마이너스를 2번이나 0 밑에서 놀고 있고. 자, 중국 경제 성장률 6, 7포인트에서 놀다가 한번 코로나 후유증으로 쭉 올라갔다가 돈 풀어가지고 지금은 다시 또 거의 0.0포인트대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자, 이거 환율 급등 시기 현재 마이너스 22.9. 우리나라 원화가 달러 대비 마이너스 22.9. 그리고 이것까지 합산시켜야 돼요. 코로나까지. 그러면 32.9가 빠졌는데 외환위기 때 마이너스 53, 닷컴 버블 때 마이너스 16, 세계 금융위기, 미국발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30. 결국은 지금 하락폭은요. 자, 미국발 금융위기하고 맞먹는 수준이에요. 특히 지금 뭐 원화가 엔화가 제일 많이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3달만 보면 원화가 단연 꼴찌로 떨어졌어요. 보세요. 마이너스 4.9라고 나왔잖아요. 지금 엔화 빠지고 위안화 빠져버리니까 그냥 박살 나는 거야. 이거는 지금 정부가 효율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다른 나라보다 지금 3달간 더 빠졌잖아요. 영끌 갭투자 난리 났습니다. 파산과 경매에 쏟아진다. 지금 원화 비상이네요. 무엇이든지 꼭지에 매입하게 되면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에 매매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합니다. 부동산은 꼭지에 추격 매수를 하지 않고 주식은 물타기만 하지 않으면 큰 손실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